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확진자들과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증시 9% 폭락이라는 강력한 어떤 그 바닥 시그널과 함께 최악의 상상력들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요. 오히려 시장은 이제 강세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4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시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어게인 삼성전자. 자, 우한 사태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우한 사태 이후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다음 세 가지 어떤 그 경천 동지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거의 9% 가까이 이제 폭락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시그널이죠.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이 반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죠. 즉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뭐 나름대로는 이제 어제 저점이 중국 시장의 어제 저점이 어떤 그 면도날 같은 그런 바닥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여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 하락의 주 충격파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악재가 지배합니다. 주가는 악재가 지배할 때 주가 상승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 파동보다 오히려 강력한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웬만해서는 추격 매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동은 어마어마한 악재, 커다란 악재를 통과한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물론 이제 주도주의 한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중국 시장 어제 저점하고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최악의 시점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무역 전쟁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죠. 예측 가능한 체계적 리스크라고 본다면 우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죠. 즉 이제 돌발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돌발적 악재는 쉬운 거예요. 체계적 리스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역 전쟁에 의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악재가 또 안 좋은 거고, 돌발 악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 기미만 보인다면 급반전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어제 보니까 8.7% 저점이었네요. 8.7%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상력으로 매도 세력의 어떤 그 소멸과 함께 매도의 절대 극점을 이제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올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구차하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게 사실 그 바닥을 통과했다는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닥이라는 것은 악재 속에서 바닥이 통과되는 겁니다. 어제 바닥 이후에 하루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는다면 충분히 커다란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약세장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세장 어떤 그 마인드라든가 강세장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돼요. 강세장에서는 원래 이제 고가 매수고 추격 매수가 맞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과의 법칙대로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 그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거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 법칙 있죠. 벽에다가 우리가 공을 살살 던지면 살짝 튀어나오죠. 하지만 강하게 던지면 강하게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악재라든가 공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 세력이 크게 소멸이 되고, 그거와 함께 메이저급 세력들이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전환되면 강력한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본 거죠. 오늘 그 혹자들은 좀 오버슈팅이 아니냐, 혹은 이제 그 단기 상투가 아니냐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항상 인과의 법칙이죠. 이번에 원인은 뭡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제 사례 차원으로 이게 2001년이죠. 2001년 9.11 테러 사태인데요. 그 전까지는 약세장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460에서 94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게 우연은 아니죠. 그 9.11 테러라는 그런 초메가트가 악재에서 매도 세력이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과의 법칙이고,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최근에 얘기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흐름은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우한 사태와의 싸움이고, 이거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진검승부라고 하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100년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항상 이제 90% 이상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가 오더라도 안 쫀다고 보는 거죠. 전에 우리가, 미국과 이제 이란 간의 그 전쟁, 뭐 이게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나더라도 주가가 오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더 세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직후에 이제 그 삼성전자 55,000원 그 매수 논리.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55,000원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한 54,200원인가 300원까지 나오는데요. 55,000원 정도면 뭐 죽어도 좋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자, 요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강력하게 오른다고 말씀드렸고요. 100만원 정도는 여러분께서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요 방송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 SDI 전략과 전망에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르는 세 가지 이유. 요것도 제가 나름대로 좀 아끼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한 사태 이후 세 가지 전략.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요번에 이제 하락을 통해서 매도세의 에너지가 그 고갈이 돼버린 거죠. 매도세가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한 코스피 기준 한 2,4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주 2,400포인트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아울러서 이제 뭐 경천동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나름대로 뭐 자신을 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네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보통주는 우선주를 모두 바꿔야 됩니다. 제가 바꿔라라고 하는데 이게 명령조를 얘기하는 게 학습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편하다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장 최고의 절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삼성전자의 방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해야 되거든요. 보통주보다 우선주, 오르는 파동에서는 우선주가 훨씬 낫고요. 참고로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이제 한 92%가 좀 안 되죠. 91.6%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주 같은 경우는 약 한 57%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서 한 100% 정도 오른다면 외국인들이 돈을 뭐 한 거의 한 30조 이상 벌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좋은 또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잠시 후에 이렇게 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닉스는 전량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꿔라. 여러분들 이제 하이닉스는 아니에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었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기존의 어떤 그 메모리 어떤 그 프레임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여하튼간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이었어요. 우한 사태로 인해서 이제 눌림목 주고 마지막 매수기라고 보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여러분들 상승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뭐 내일이라든가 이제 뭐 좋은 날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이닉스는 전량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꿔야 된다는 논리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SF 반도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우한 사태로 인해서 우한 사태 환경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그 틈새를 이용해서 SF 반도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을 천병 역할을 했는데 천병 역할을 충실했어요.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떨어지는데 천병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하죠. 끝났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병 역할을 했고 적들을 이제 제압을 해보니까 천병이 우리가 일개 사단이 만약에 공격을 들어간다면 그 일개 사단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 2개 대대 정도 병력이 이제 천병 역할을 하거든요. 보니까 싸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진이 한번 공격을 해도 됩니다. 뭐 그런 시그널들을 제시했던 거죠. 천병 역할을 충분히 충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에 올랐던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런 것들은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눌림목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또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매수 관점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잠시 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제 비메모리와 2차 전지 투톱 체제로 이제 대세를 이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적당히 올라가요. 지수가 이제 2,400포인트 넘어간 하이닉스도 오르나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많이 오르고요.
앞서도 이제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입니다. 그 하락을 통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수급체계, 주도주 수급체계가 강화가 됐고, 또한 이제 주도주 윤곽이 뚜렷해진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한 쇼크로 해서 잃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도주 논리를 새롭게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최소 한 2,400포인트 정도 돌파는 제가 뭐 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맞습니다. 이건 제가 뭐 보장은 아니고 하여튼 그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 체험 VIP 관련해서는 일단 편안하게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들보다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또 자부를 하고요. 하여튼 공감을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사실 물의 술탄도 이게 주식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인연을 맺어보면 좋은 어떤 계기가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번다는 건 아니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아래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조정이 되겠죠. 우한 사태 이후에 이제 제법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보통주, 위에가 이제 우선주고 아래가 이제 보통주인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는데요. 요번에 이제 우한 사태로 인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했다고 보고, 저는 뭐 전멸이 했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상해 종합 지수가 9%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9%대에서도 매도에 일관했던 그런 악성 어떤 잠재 대기 매도세들이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오르는 파동은 굉장히 강렬한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정리하는 거 보면은 우한 사태로 이제 수급 체계가 대폭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많지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더 잘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어제 바닥 이후 오늘서부터는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보통주는 우선주로 모두 전량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르는 파동에서는 우선주가 더 강력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보통주가 대략 한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주가 6만원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그 주식은 그런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성이나 뭐 합리성, 과학적 이런 거가 아니라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주식이 재밌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이제 아래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보면은 지금 표시해놓은 지역이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승 각도,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시점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하이닉스의 상승 각도를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상승 각도가 더 가파라집니다.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상승률도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작은 시그널이죠. 우리가 지금 소동파 시루제 기억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이 왔으면 알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작은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커다랗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 돌파 이후의 시점은 비메모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뭐 하는데 뭐 티도 지금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한 사태로 주도주 차별화. 그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우선주로 전량 교체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2,400포인트 돌파의 두 주역은 투톱 체제인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SDI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회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LG화학을 갖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LG화학을 팔고, LG화학을 팔고, 이제, 삼성 SDI를 교체했는데, LG화학이 오늘 또 조금 더 강세인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좀 불편한 제 얘기로 인해서 좀 소개를 받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삼성 SDI 시세가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강렬하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작년 이제 9월서부터 이제 상승 파동이 시작했고요. 삼성 SDI는 지금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20%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하고 이제 관계사인 LG화학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테마로 봤을 때, 전 세계를 이제 하나의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렬한 테마가 2차전지 테마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가 가장 강렬한 테마입니다. 그 중심에 삼성 SDI이고, 삼성 SDI는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역사 고점 돌파하고 이제 갓 올라가는 굉장히 젊은 시세예요. 그래서 뭐 사람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17살, 8살 정도, 9살 정도 그런 아주 팩이 있고 깡다고 있는 질풍 노도와 같은 그런 파동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30대 정도, 20대를 거쳐서 이제 30대로 접어드는 그런 파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장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방송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데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가급적 다 사지 마세요. 이게 간혹 가다가 체험 VIP 하시는 분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종목 다 산 것 같아요. 거기는 5G도 있고 막 바이오도 있고 그러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시장의 주도주 우선순위 1, 2, 3, 4 정도까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내가 첫 번째 종목에 얼마큼의 그 비율을 투자할 것이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 이게 저는 성공 투자의 어떤 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